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 논술과 약술 논술을 가르치는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말미에 말씀하신 이제 자꾸 길어집니다.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1시간 반 예상했는데 막 2시간 이렇게 해도 돼서 저는 최대한 시간을 맞추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3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막 겹치는 내용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어떤 올해 중요한 테마를 좀 뽑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7 약수령 논술 대변역 틈새시장, 여기 인서울 갈 수 있고, 반도체학과 요즘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간호학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신 안 챙긴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쓸 수 있는 수시가 사실 약술논술하고 수리논술 뭐 이렇게밖에 안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이 어차피 한 4점대 이하로 이제 미만으로 내려가 버리면 쓸 수 있는 대학이 정말 많이 없어지죠. 그런데 최근에 대부분의 뭐 약술 대학들이 거의 논술 100으로 바꾸고 있고 여기 보시면 뭐 9대1, 8대2, 7대3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도 사실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애는 내신이 8인데 막 8은 좀 한 6까지는 감점이 뭐 0에 가깝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7이다 이러면 올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더 선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 보시면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담임선생님한테 뭐 물어보신다든지 계산을 좀 해보시면 점수 환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1000점 만점으로 보통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100점으로 다시 바꿨을 때 1000점 만점에 10점이면 100점 기준으로는 1점이에요. 1점.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미비하다. 우선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약술논술로 합격한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은 몇 정도 될까요? 힌트를 좀 드리면 수리논술은 대충 평균이 4.5입니다. 5 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6이어도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저기 1하고 2하고 비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감점이 거의 없구나. 그래서 내신 반영 비율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그냥 논술 100으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동덕여대가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동덕여대 히스토리도 있는데 수리논술로 들어왔다가 매년 뭔가 논술을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서울여대까지 작년에 들어오니까 입지가 너무 좁아지는구나 하고 이제 약술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약술로 바꾸면서 가장 큰 변화점이 2합 6이라고 조건을 더 올렸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 조건을 2합 6으로 강화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학생들이 유리할까요?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해도 최저 잘 맞추는 학생이 유리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도 딴 과목이라도 수능 최저를 좀 잘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수학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이런데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한 3개 정도 있죠. 뭐 국민대는 뭐 원래 있었으니까 가천대, 뭐 삼육대, 외대 글로벌 뭐 이렇게 최저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 수능 최저 충족을 하는 비율이 거의 50% 이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 못 맞춰요. 엄청 많은 비율인데요. 가천대가 한 1000몇백 명 뽑는데 작년에 40대 1, 4만 명? 평균 40대 1 정도 나왔습니다. 인문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 4만 명 중에 14,000명, 14,000명 정도는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1합 3인데. 그래서
최저를 잘 노려서 지원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동덕여대 특징이 조금 어렵게 냈었어요, 시험을. 근데 아무래도 2함 6으로 바꾸면서 난이도는 많이 낮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어떤 학생들하고 겨루게 될 거냐, 그것도 좀 고민해야 돼요. 수리노트를 쓰는 학생들이 여기도 쓰겠죠. 그러니까 좀 확실한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수 원서 작성을 할 때 두세 개 여기는 확실히 붙어. 그랬을 때 이제 좀 상향으로 쓴다고 하면 동덕여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홍대 세종 캠퍼스 요 인문 75명 넣는 거는 저랑은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장이 확대가 되고 75명이면 많거든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 쪽에 이제 등록을 하다 보면 저한테도 또 오게 되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문 이제 수리논술만 하는 게 아니라 약술의 국어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간호와 보건 계열이죠. 메디컬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호 보건 계열,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인원들을 제가 다 세보니까 한 145명, 약술로 갈 수 있는 간호학과 자리가 145자리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 방사선학과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요즘 학생들 힘든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 힘들대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면서, 아 그래 그럼 방사선학과. 네, 방사선학과가 작년 을지대 같은 경우 그 전년도 30대 1이 40대 1로 막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대학 가기가 좀 힘든 수준에 있다 그러면 보건은 피해라. 근데 나는 좀 낮춰서라도 안정적인 뭐 라이선스를 좀 따겠다 그러면 이제 난 여기랑 여기 어디는 이제 좀 도전을 해보고 확실한 자리도 좀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좀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서 작성은 개별로 다 다르고 내신도 다르고 뭐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뭐 저쪽 멀리는 또 안 간다 그러고 이러면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5개면은 꽤 많이 쓰죠, 그죠? 올 간호 쓰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올 간호 쓰는 학생들은 지금 가천대 간호를 좀 바라보고 있으면 100분위로 봤을 때 한 89 가까이 됩니다. 가천대 간호를 정시로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높아요. 입학 설명회 가보면은 여러분 그 서성한 뭐 스카이 서성한 준경혜 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 입학 처장님은 이제 국숭세단 여기에다 이제 가천대를 넣어서 국숭세가단 네. 네, 그 정도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제 맞아요. 가천대가 2년 3년 연속 그 수시 지원자 수가 1위입니다. 네, 엄청나게 뭐 인기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직어국이랑 가천대 붙으면 가천대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가천대 간호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많이 빠져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가천대 간호는 쓰시는 게 좋아요. 간호가 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준비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딴 데보다 뭐가 커트라인이 월등하게 높고 그러진 않아요. 한두 개 높긴 하지만 뭐 간호인데 그래도. 그래서 이 보건복지 계열 이런 쪽을 준비한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딴 데보다 어쨌든 한 개는 더 맞춰야 되니까 커트라인이 조금 살짝 높다. 3, 6대가 이 중에는 가천대보다도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3, 6대도 한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것만 뽑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응급치료라든지 몇 개 더 보건복지 계열이 있는데 그것은 좀 뺐어요. 안경 뭐 이런 학과도 있고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생들이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남학생들은 반도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들어간 학과들을 좀 모아놨는데요. 가천대는 반도체 대학이 사실은 이제 반도체랑 가장 관련이 있는 거고, 여기 당연히 커트라인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천대를 이따가 이제 상향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도 있고, 하향으로 넣는 학생이 있어요. 위에부터 쭉 쓰다가 가천대 그래도
혹시 다 이제 뭐가 안 좋아지면. 그리고 이제 나는 좀 가천대는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어. 이 두 학생이 지원하는 전략이 좀 다릅니다. 그건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공학대도 있고 고려대 세종이 괜찮다 하면, 근데 고려대 세종은 좀 이게 그냥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요. 미적분 시험을 봐야 됩니다. 네. 국민대,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에요.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작년에 시간을 2배로 늘리면서 120분으로 늘리면서 난이도를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고대 세종이나 연대미래는 수리 논술이에요. 근데 이 두 개 학교는 별로 인원에 신경을 안 써요. 여기는 그냥 약대 보고 가는 겁니다. 약대에 맞춰서 그냥 난이도를 설정했기 때문에 뭐 인원 안 차면 정시로 넘기면 돼,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수학이 좀 많이 자신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어렵긴 하다. 여기 국민대 같은 경우 국민대 이과는 또 미적분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고려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이과 학생들이 이제 문과 쪽으로 시험 본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냥 확통 선택을 하게 되면서 미적을 시험 칠 수가 없게 돼서 이쪽으로 갔는데, 그것도 또 방법이 아닌 게 수학과 국어의 비율이 2대 8이에요. 자연계면 수학이 8문제, 국어가 2문제. 그러니까 인문을 지원하는 건 안 된다. 가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이 좀 자신 없어. 그래서 인문계열로 AI 인문대학, 이제 어문계열입니다. 그런 데로 지원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이제 본 학생들 중에 인문으로 교차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이 없어요. 그냥 이과 자연계열이면 그냥 수학 문제가 하나라도 더 있는 자연계, 공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다.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외대글로벌, 최근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외대글로벌도 반도체 정책 사업을 같이 좀 연계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뜨고 있습니다. 반도체 많죠. 이 경기도에 반도체가 더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반도체 6개 학과를 쓸 수도 있어요. 작년에 합격자 중에 반도체 2-3개 같이 합격한 학생도 있고, 네.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원장님이 뭐 책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올해 디자인이고요. 작년 이 책부터 이제 구재범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나왔고, 자연계열 책이 교보문고 이제 마지막 10월, 11월 때 이제 판매 1위로 올라갔고요. 근데 교보문고는 판매 1위를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예스24에서는 장기간 1위를 했습니다. 이게 다 책을 좀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개념서고요. 이거 기출문제집 모아놓은 거예요. 학생들 뭐 마더텅 이런 거 푸는 것처럼 기출을 모아놓은 거다. 그리고 요거는 실전고사. 그러니까 올해 나온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일주일 됐어요. 이제 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나오자마자 다 풀었어요, 벌써. 네. 그 문제들을 변형해서 가천대 스타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다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이 책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책 중에 올해 나온 EBS 책에서 변형 문제를 출제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1위를 한 게, 왜냐하면 수능은 이제 간접 연계라고 여기선 60%를 내거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근데 약술은 간접이 아니에요. 직접 연계. 그냥 거의 똑같이 나요. 외워서 들어간 게 엄청 이득을 봅니다. 특히 레벨 2나 레벨 3 문제 이렇게 보고 거기서 파악하면 늦어요. 그냥 보자마자 시작이 될 정도로 거의 외워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외운 게 어차피 수능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해당 연도에 나오는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년도 뭔가 이 책 사다가 풀고 이러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도 만약에 샀다 그러면 이 책은 좀 아껴놨다가 11월 수능 끝나고 실제 이제 진짜 시험 본다 생각하고 연습하시는 게 좋고, 그 전년도 거는 그냥 뭐 시험의 감을 좀 익히겠어, 수학 실력을 늘리겠어, 조금 아껴놨다 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형을 이게 숫자만 바꾸는 변형을 하면 EB에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막 판매 중지 나오고 요즘 변형 문제가 안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숫자 바꾸면 금방 만들잖아요. 그게 다 걸려요. EB에서 신고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질투심에 그냥 놔두겠습니까? 다 신고하고 있지.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도 좀 오래 걸리고 그만큼 뭐 정성을 쏟아서 작년에 반응이 있었고 올해도 8월 정도에 이게 책이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 필요는 없어요. 자연계면 자연계 사시고 인문이면 인문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천대가 작년까지는 15문제인데 올해 13문제로 줄어서 13수로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을 80분 놓고 이 책 풀어보면은 이제 13문제면 아마 10문제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걸릴 거예요. 13점 중에 10점. 근데 시험 처음 쳐보면 7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먹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한 겁니다. 왜냐면 시간 배분을 딱 80분을 해놓고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간과하는 게 답안 작성 시간을 되게 우습게 알아요. 답안 작성하는 시간만 15분 이상 잡아 먹힙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잘 하거든요. 남학생들은 에이 뭐 이거 그냥 그러다가 다 풀어놓고 잘 풀어놓고 답안 마킹 다 못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진짜 학생들 표현으로 빡세구나. 그래서 2회분 정도 풀어야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뭐 10점이 만약 커트라인이면 9점 정도 나오면 훌륭해요. 실전에 가서는 거의 합격을 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학생들이 그걸 이제 제대로 하겠냐? 못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널 때 이거를 시험을 돌립니다. 미니 시험으로. 왜냐면 이걸 80분씩 치면은 파이널 수업을 잘 못해요. 그래서 확 압축을 해서 한 5문제 이 정도로 풀게 하는데 5문제 하면은 5분 해서 25분 이렇게 주고 수능 혹시 난이도로 봐서는 수능 한 20번대 문제들이 뒤에 대거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번대를 5개 주면 당연히 다 못 맞추죠. 학생들이 이거 풀순인데 시간이 되게 부족한데 그러면 멘탈이 좀 나가요. 그걸 계속 경험을 해야 됩니다. 멘탈이 나가지만 멘탈을 잡아야 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혼자 집에서 책 펴놓고 하면 멘탈이 단단하죠. 안 깨져요. 근데 멘탈이 자꾸 깨지고 시간 막 부족해서 이제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그런 기분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실전에 가서 훨씬 덜 당황하고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셔도 좋은데 파이널 수업을 저는 그래서 수리논술 들었던 학생들 중에 최상위 반을 제외하면 저희 명문대반, 인서울반 대부분 다 가천대 써요. 지금 있는 학생들 제일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은 서술을 잘 하겠죠. 근데 그래도 파이널 수업 적어도 3회는 들어라. 왜냐하면 합격으로 가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들이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술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수능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닌데 가천대 합격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끝날 때쯤 알죠.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서 그게 작년에 되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작년에 수리논술 했던 학생들 중에 가천대 합격자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 전전 연도까지는 수리논술 했던 학생들이 쉽게 가천대 붙었거든요. 그 전략이 완전 정말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다 설명을 해버렸네요. 이 전년도 기출. 그러니까 이거 올해 난이도 예측 이미 알고 있지만 난이도 예측을 좀 해드릴게요. 뭐 전년도 기출은 사실 참고 사항이고요. 올해 모의고사, 그러니까 대치 쪽에서는 모의고사를 좀 어렵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교에 방문을 해서 가천대가 모의고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분당권, 용인권은 시험 수학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가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요. 근데 대치에서는 학생들이 저쪽 은광여고나 이런 데 학생들을 얘기 들어보면 수학 되게 어렵던데요. 왜 그럴까요?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난이도를 조정을 할까? 이 경쟁률 되게 중요합니다.
경쟁률이 하락했다. 그럼 난이도가 조금 쉬워질 확률이 높고, 경쟁률이 올라갔다.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작년에 대부분 학교가 이걸 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천대는 좀 비슷하게 40대 1 정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게 문제수가 줄었어요. 문제수를 왜 줄였을까요? 문제수를 줄였는데 난이도를 올릴까요? 낮출까요? 네,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 출간된 실전 모의고사는 작년보다는 난이도를 좀 낮췄어요. 그래서 그 사이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거 교보문고에 팔고 있거든요. 구입해서 하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올해는 좀 난이도 낮추긴 했습니다. 왜냐면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거는 좀 아껴놨다가 킵해놨다가 11월 이후에 푸시고 좀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은 작년 거 한번 시간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 거기 제가 들은 게 좀 오타가 났는데요. 저희 3시간 수업인데 제가 210분으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0분을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30분 동안 이제 테스트를 쳐요. 한 6문제 30분 치게 하면은 잘 치면 4문제, 보통 3문제 그 이하는 수학을 이제 좀 더 연습 많이 해야 되는 학생들이고 6문제 동안 멘탈 강화 고난도 훈련을 합니다. 절대 만점이 안 나오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좀 짜증내죠. 아, 이따위로 내면 어떡해. 근데 그 따위가 아니라 실전을 연습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답안 작성한 거를 첨삭을 해줍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이건 쓸 필요가 없고 이런 보완을 해주는 게 첨삭인데 한 10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이루어집니다. 첨삭이 저희 조교쌤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랑 개념 정리도 하면서 첨삭과 문제풀이가 같이 이루어진다. 이제 학생들이 로테이션을 이뤄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에 대한 게 끝났으면 왜냐하면 이 실전 테스트가 가천대 기출도 들어있고 올해 EBS 문제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의 적중률이 높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뭐 선생님들이 교재를 만드셔서 쓰는 수업에 쓰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교보문고에 출간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수학하시는 분들이 보거든요. 전공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 이거 잘 썼네 못 썼네 이거 근본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 수학과를 나왔고 이제 열심히 그 수학의 어떤 원리, 정석적으로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첨삭팀이 저를 엄청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하다. 다시 한번 좀 자랑을 하고 네, 수학은 작년에 오타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그걸 목표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제가 그 얘기해요. 내 수업 안 들어내는데 그 책은 꼭 사서 연습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합격 가능성 훨씬 올라간다. 그 앞에 어떤 연습으로 하라고 제가 좀 당부의 말도 적어놨으니까 책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그리고 EBS 문제를 계속 풉니다. 제 수업에만 한 2, 3회 이상 풀고 숙제로까지 다 한 학생들은 5번, 6번 계속 풀어요. 네. 그래서 EBS를 공략한다. EBS 원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1타 강사님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걸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지만 더 중요한 건 원본이에요. 보면은 뭐 작년에 반도체 대학도 이렇게 많이 보냈고 자, 화공생명 배터리랑 기계공학과 가천대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이 2개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기계공학과 화공생명 배터리 여기가 인원을 가장 많이 뽑는데 우리 아이는 수학을 좀 해. 2, 3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기계공학과가 좀 유리하고 3, 4 왔다 갔다 해. 그럼 화공생명이 좀 나아요.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 풀 수 있으면 기계공학과가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좋고 수학을 잘 못해. 그러면 화공생명 배터리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모르겠으면 그렇게 하시고 반도체는 좀 우선은 피하는 게 낫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대 합격한 우리 친구가 있고, 뭐 외대도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을지대 방사선, 그리고 뭐 이렇게 제 첨삭, 그리고 원서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압도적인 합격 신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도체 대학, 그리고 반도체, 방사선, 이렇게 35명 저한테 배운 학생들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자, Q&A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거 한 5분 남았네요. 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약술, 논술, 수리 논술로 대입해도 똑같아요. 수학 실력 더 쌓고 나중에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질문 하는 건 올해 대입 전략이, 제가 그냥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전략이 없으신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봐선 다 약술 하셔야 돼요. 제 통계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 반에는 이제 최상위반, 명문대반, 인서울반, 그리고 약술반 이렇게 4개 이제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인서울반하고 약술반 학생들 중에 수능을 잘 봐서 논술 시험을 보러 가지 않은 학생 0명이에요. 좀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맨날 원서 쓸 때 뭐 합니까? 정시에서 제가 보여주겠다, 수능에서 보여주겠다 하잖아요. 수능 때 점수 맞춰서, 그럼 이제 전 그러죠. 그건 맞추는 건 맞추는데 잘못된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써놓자. 그리고 네가 정시 수능 점수를 넘겨서 여기 보러 가지 마. 그래서 생명보험은 들어놔야 되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보러 갑니다. 수능은 저 밑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점수가 괜찮아서 논술을 안 보러 가냐? 이제 명문대 기준으로는 한 20%, 최상위반은 한 40~50%.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는 학생은 1, 2등급 학생들이에요. 팩트가 좀 아프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정시도 뭐 좀 하고, 그러니까 비중을 약술에 7~80 두시고, 정시는 학교에서 공부 선생님들이 시키잖아요. 그때만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수학으로 갈 건데 약술로 가면.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저는 이제 저희 반에 들어오면 전략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게 언제 얘기가 통하냐면 이제 입시가 다 끝나고 나면, 네,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이렇게. 네. 왜냐면 수능 점수 못 써요. 근데 이제 최저를 맞추겠다 하면 과목이 필요하죠. 근데 가천대 합격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수학이 보통 3등급은 나오니까 수학에서 맞추면 좋고, 혹시나, 근데 수학 3등급이나 4등급 잘 못하네, 수학 3등급, 그래도 보통은 하네, 이게 아닙니다. 2개 차이기 때문에 미스가 딱딱 2개 나오면 그냥 바로 4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72에서 하나 틀리면 4예요. 그러니까 4가 막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재작년에 홍대 합격한 학생 수학 3대 합격했어요. 본 실력은 3인데. 네, 아무튼 이거 전략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 수학 실력도 안 쌓이고 그 시간 다 날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실력 없어도 이제 아까 반도체 합격한 학생 친구 처음에 와서는 그 수능 특강을 앞에부터 막 다 풀고 있더라고요. 뒤에 수투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왜 안 되니? 그거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예 노베에서 가는 거예요. 수투에 미분이나 적분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딱 따라오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하더니 한 3번, 4번째 수업 되니까 이제 수투도 혼자 하고 배우고 시험도 보고 점수도 올라오고. 네. 같이 하셔야 돼요. 잘 이해 안 돼도 그냥 꾸역꾸역 앉아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뭐 해야 된다, 이거 먼저 하고 있어라 해서 채워드리니까 여기 앉아있으면서 뭐 과외를 하시면 과외를 하고, 학원을 가면 학원을 다니시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뭔가 나는 사교육보다 그냥 혼자 하거나, 아니 EBS, 네, EBS 좋습니다. 다 강의가 2 선생님 이상 있으니까 거기 강의를 보시는 게 좋아요. 안 된다, 나중은 없습니다. 수리논술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약술 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학은 괜찮은데 국어 좀 부족하신 분, 그건 이제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사실 제가 국어를 얘기하면 다 싫어하세요. 무슨 말을 하든. 그러니까 얘기를 공개적인 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수리논술 또 이것도 고민하시세요. 수리논술 인서울반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약술논술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항상 있으세요. 우선 첫 번째, 미적분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확통 선택자는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를 수리논술에 대입하면 저 확통이지만 성대 지원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1등급이어도 안 돼요, 확통은. 왜냐면 미적분 하는 학생들은 미분적분을 맨날 미적분만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물론 확통 선택자도 쓸 수 있는 수리 논술이 있긴 있습니다. 서울여대도 있고 경기대도 있고 항공대 2학개월도 있고 한 3, 4개 있지만 가면 누구랑 경쟁해야 된다? 수리 논술을 괜찮게 했던 학생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별로 경쟁력 없는데 뭐하러 이걸 하냐. 네, 그냥 약술에 집중을 해라. 이겁니다. 근데 5장 쓰고 쓸 데가 없어. 그러면 막판에 어떤 게 있냐면 수리 논술 중에도 수리 논술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추종하는 데가 있고 수능 친화적인 데가 있어요. 수능 친화적인 거 내가 알려줄 테니까 여기 그냥 써봐. 그냥 수능 공부는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수리 논술을 지금 하면 어디다 씁니까? 한 대학 때문에 수리 논술을 하는 건 너무 이게 완전 두 마리 토끼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난 미적했어 이런 또 학생이 있으니까 제가 테스트지를 밖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혹시 고민되시는 분은 그 인서울반 테스트지를 가져가셔서 90분 시간이니까 풀고 답안 작성, 여기 답안지를 가져가시든 아니면 집에 있는 노트에다 하시든 이렇게 해서 데스크로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정해드릴게요. 제가 인서울반, 약술 이렇게. 그럼 인서울반 하면 약술이 채워지냐? 네, 많이 채워져요. 근데 등급이 올해 이번 모의고사로는 한 76은 그래도 나왔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이하면 제 테스트지로 제가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76이어도 72가 안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72가 3컷 주로 나오는 데인데. 네, 이제 세 번째 이거죠. 원서 작성 시 수리 논술을 하는 학생들은 가천대를 제일 밑으로 쓰고 약술 논술만 쓰는 학생들은 가천대가 거의 탑이에요. 제일 높죠, 그죠? 이런 친구들 두 가지 케이스만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가천대가 하향을 먼저 할까요? 수리 논술 쓰는 학생들 중에 가천대를 비롯해서 약술 한 2개 정도 쓰고 수리 논술 낮은 학교들, 이제 뭐 좀 쉬운 학교 있죠. 가톨릭대 뭐 이런 학교들 아니면 여대가 좀 쉬워요. 그렇게 쓸 때 이제 가천대는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낮췄었으니까 과를 높인다. 다 떨어집니다. 어차피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과를 높여? 그냥 합격만 하면 되지. 합격하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다 떨어지니까 가천대가 제일 밑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까 화공생명 배터리나 기계 중에 고르세요. 그냥. 네. 아시겠죠? 뭐 간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반도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계약학과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까 제가 100분이 89라니까요. 엄청 높아요. 실제 수능으로 간다 치면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전체 다 해당되는 건데 저희가 논술 자료지 드린 거 보시면 뭐 추합 인원 얼마인지 그리고 경쟁률 얼마인지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데 추합이 되게 많았던데 이런 데 쓰시면 안 돼요. 생각이 똑같습니다. 여기? 그러고서 다 글로 몰리니까 꼴찌 말고 꼴찌에서 한 3등 정도부터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 여기 왜 신소재가 낮지? 신소재 쓸까? 올해 이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 거 우선 피하시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또 자유롭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서 다른 것들은 이제 제가 직접 그냥 원서를
제가 그냥 원서를 다 써줘요. 8월 달에 원서 작성을 끝냅니다. 그냥 모든 학생들을. 그래 놓고 이제 픽스가 되는 학생도 있고 좀 오픈 이렇게 결정이 안 된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안을 같이 드려서 이제 결정하시고 결정된 거 저한테 보내주셔라.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그 중에는 다 갈아엎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갈아엎으실 수도 있는데 저를 피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 재작년에 성신여대 간호 붙었던 학생 제가 다 상담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야, 너 왜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해요. 다 바꿨어요. 그래서 왜? 괜찮아. 그래서 인하대 파이널도 듣고 괜찮다 와라. 뭐 그럴 수 있지. 왜? 그래서 성신여대 간호 그 친구도 이제 생각하지 못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원서는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 선택은 다 여러분이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죠. 네. 그걸 좀 생각하시고 하향 이제 가천대를 이제 가천대가 가장 탑으로 쓰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낮은 데 이런 데 골라가시면 안 되고 인문으로 가셔도 안 됩니다. 뭐 화공생명 배터리 거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기계공학과는 조금 수학이 센스가 더 필요해요.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커트라인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 발휘하려고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화공, 생명, 배터리 좋잖아요. 과가. 배터리 앞으로 미래 그런 것도 있고 인원도 굉장히 많이 뽑고 추합도 많이 돌고 그런 것들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도 많이 합니다. 수학을 잘 못하는데 약술 아니면 수리논술 해도 되나요? 육논술 쓸 거면 해야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전략이 좀 다른 거예요. 약술은 수학 잘 못하면 할 수 없이 최저 있는 데를 다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한 60%로 확 줄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내가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대전 상대를 골라야죠. 이렇게 피해서 가고 잘하는 애들만 모이는 데 가서 시험 보면은 불리하죠. 그래서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높은데 그 학교의 네임밸류에 비해 수능 최저가 좀 높은데 이런 데들을 일부러 지원을 하는 전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술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시험 문제가 쉬운 곳도 있어요. 시험 문제 쉬운 곳을 치던가 아니면 최저가 있는 곳을 골라서 경쟁률을 낮추든가 거기서 확률을 봐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시로 마음에 드는데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수원대가 그래도 한 4등급은 해야 가요. 내신도 4등급 아니면 수능도 올 4 정도 돼야 돼요. 정시로 가려고 하면. 그리고 인서울로 보면은 탐구에서 탐구가 하나만 잘 나온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잘 나와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물론 한두 개 학교는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인서울은. 그러니까 이게 뭘 잘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도 망하면 안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 잘하고 못하고 제가 봐서는 작년에 가장 기억이 남는 여학생은 제가 봐서는 7, 8등급이었어요. 막 국어랑 영어랑 다 그래요. 근데 수학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왔어요. 다. 레벨 3도 막 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죠. 네. 국어 같은 경우도 국어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 하시고 네. 이것도 전략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수학 잘 못하는데. 아니 약술 6개 쓸 수밖에 없는데 뭘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하셔야죠. 그래서 실력이 부족하면 기초를 더 붙여야 될 게 있고 실력이 남는 학생들은 플러스 알파로 뭘 하는 게 좋냐? 고1 것 좀 해야 돼요. 네. 수능 마찬가지고 약술 마찬가지로 고1 게 좀 필요합니다. 요즘에 변화 추세예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고1 과정을 깊게 할 필요는 없는데 고1 까먹고 있으면 당황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벌써 한 2달 넘어갔죠. 고1 것도 고1에서 많이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 이제 정해진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 근해 분리, 한 3가지 파트가 있어요. 이게 출제가 되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거라 같이 다뤄보고 연습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반에 시간이 많을 때, EBS 교재도 안 나왔을 때 기초적인 훈련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6월부터 다니면 웬만한 것들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점점 더 열심히 해요. 되게 기특한 게 한 여름쯤 되면 이 친구가 이거를 풀지 않았었을 학생인데 1, 2학년이었으면 죽어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다 빼고 하니까 우선 처음에는 그래서 약술 하셔도 됩니다. 나중엔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국어는 뭐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국어 선생님 말씀을 이따 들으시면 되고, 네. 혹시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개별 질문 제가 밖에서 좀 한 30분은 있다 갈 거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따로 질문 잠깐 받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응도 이렇게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